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호구되는 이 탈출, 짐 싸서 일본 가는 남자들 많더니 한국 남자 일본 여자 결혼 폭증. 이건 작년에 이 자료가 나온 뒤로부터 계속해서 올라오는 뉴스 기사지 않습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국 남자 일본 여자 결혼이 폭증하고 있다. 국제 결혼 진짜 많이 한다. 남자들이 일본 여자와 결혼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일본으로 취업하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정착하고 일본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렇다. 남자들이 한국 결혼 비용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낀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남자들이 일본 여성과 결혼을 많이 하는 거다 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뭐 워낙 많이 봐서 식상하기는 하죠. 한남일녀 커플이 전년 대비 40%나 증가했다는 이 자료.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었잖아. 저도 영상을 2개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안 다룰 시즌이긴 한데, 새로운 자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시즌이긴 한데 다룰 거리가 아주 많다는 거. 일단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국 남성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디 행복하시고 자녀도 많이 낳아서 일본에서 국위선양 해주세요. 파이팅. 이 정도 되면 조상의 업보를 일본 여자들이 갚는 중인 듯. 이라면서 누가 적었는지 알 것 같은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남성들이 국제결혼 많이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국내의 결혼 문화의 비정상, 남녀 간의 갈등이 화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없애고 줄이려고 저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자들이 국제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지, 엄청난 노력과 돈을 들여서 외국으로 자꾸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해주고, 한국 여성분들 그중에 몇몇이 저렇게 국제결혼하는 남자들을 비꼬고 악플 달고 계속해서 방해질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16년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그리고 이 기사가 여초 사이트에 퍼날려졌거든요. 이 커뮤니티에 달린 여성분들의 반응도 보세요. 말년이 기대된다. 서양 남자 많이 와서 괜찮. 축하. 2030 남자들 다 떠났으면 좋겠다. 축하. 이혼율이 궁금해지네. 오, 폭탄 처리반 아주 응원한데스. 라면서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들이랑 국제결혼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꼬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 사람들이 비꼬는 부분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서양 남자들이 한국에 많이 온다고 해서 한국 여성들이랑 결혼을 많이 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국제결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남자들이고, 그리고 2030 남자들이 다 일본 가면 이 나라는 어떻게 굴리나요? 남자들이 대부분 힘든 일 하지 않나요? 그냥 감정적으로 비꼬는 글뿐이고. 그리고 이혼율 이야기 하시는데,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이혼율은 국제 결혼에서도 탑3 안에 들 정도로 낮습니다. 한국 남성이 일본에 가서 살게 되면은 이혼율은 일본 자료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그거는 자기 나와바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 배경도 없고 몸만 가서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그걸 제외하고 일본 여성이 한국에 와서 사는 그런 국제 결혼이라면 이혼율이 10%대라니까. 이 정도면 거의 이혼을 안 한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 왜 남자들이 외국에 나갈 수밖에 없는지, 왜 국내에서 결혼이 힘들어졌는지에 대한 이해를 전혀 안 해주고 있잖아. 그냥 외국 여자 만난다니까 논리적으로 비판 안 하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모든 일이 그렇잖아.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과는 안 바뀐다니까요. 남자들이 저러는 이유에 대해서 원인을 바꾸지 않으면 국제 결혼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일터뷰라는 유튜브 출처이고 인도네시아에서 국제 결혼을 결심한 29살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인터뷰어가 남성에게 한국에서 결혼을 시도해봤냐니까 남성이 5년 전에 한번 해보고 2년 전에 한번 해봤다.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다.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고 자기가 너무 어렵고 한국에 산재한 문제들 때문에 결혼하기가 힘들었다. 여자 쪽 부모님이 내 직업을 안 좋게 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요식업 매니저 일 하다 보니까 연봉이 4천만 원인데 이걸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 직업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연애를 오래 해도 어차피 한국에서는 벽이 있어서 결혼이 힘들겠다. 이것저것 많이 따지니 어차피 결혼 못할 거 국제 결혼해야겠다고 결심해서 베트남도 가보고 일본도 가봤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한국 여성에 대해서 혐오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인터뷰 내내 한국 여성에 대해서 어떻다는 이야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 오히려 나쁜 건 뭐다? 한국을 편견에 대한 이야기, 직업에 대한 편견, 구시대적인 마인드, 기타 등등. 결혼할 때만큼은 남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책임을 지우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 웬만큼 좋은 직장이 아니면은 결혼해서 좋은 소리 듣기 힘든 이 문화를 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으로 떠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이 젊은 남자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냐고. 그냥 한국 내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히 남자에 대한 기준이 높을 뿐이잖아요. 자신들이 매번 직업에 귀천은 없다면서 선민의식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딸이 결혼할 때는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높은 기준의 잣대를 들이밀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결혼 정년기의 남자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도 보세요. 한국 남친이 답답하다는 일본 여자라는 게시물인데 정장을 다려주려고 남자친구 집에 왔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한국에서
일본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대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면서 취직도 안 한 남자에게 언제 프로포즈 할 거냐, 원룸에서 시작해도 된다니까, 아파트 안 사도 된다, 빨리 프로포즈 해라는 일본 녀석. 여기서 왜 남자들이 해외로 나가는지 이유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이전에 인도네시아로 간 열심히 사는 청년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모든 걸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한국의 취업 시장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 그러는 와중에 일본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일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고, 왜? 일본은 사람이 모자라다니까 어서 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외국 여성들 예시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직장, 신혼집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잖아. 남자 직장 좋으면 좋지,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듯이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있으면 된다, 원룸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잖아. 일본 여성이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실제로 국제결혼한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원룸에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국제결혼하는 남성들의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방에서 국제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파트, 빌라 괜찮은 거 정도는 남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외국 여성들이 못만 오는 경우가 더 많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격식 시작할 때 아파트, 남편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 나랑 맞냐, 대화가 통하냐, 그리고 서로 사랑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근본이거든. 원래 결혼은 남자 직장이 뭔지 그렇게 따져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인륜 보편적인 사고가 한국에서는 성립이 안 되고 있단 말이야. 결혼할 때 남자 자산, 직업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거죠. 심지어 사랑한다 하더라도 남자 직업이 옳지 않으면 물론 남자들 기준으로는 괜찮은데 여자들 기준으로는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견기업 미만으로는 사실 좋게 안 보는 게 지금 현 대한민국의 결혼 문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하지만 남자친구 직업이 안 좋아서 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 우리가 그걸 많이 보다 보니까 내 아는 동생이, 내 아는 형이, 내 친구가 직장이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월급이 3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신식을 못 산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못 하거나 상견례를 하더라도 파혼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잖아.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작용하면서 남자들이 국제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카이 데키마스까? 아니 해외로 취업하러 가서 안 오니까, 거기 여자랑 사니까, 그래서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건데, 이런데도 남자들이 한국 여자를 혐오해서 국내에서 결혼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까? 겠냐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모든 여자들이 나쁜 건 아니라고. 괜찮은 여자들이 굉장히 많다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다? 괜찮은 여자들은 20대에, 그리고 늦어도 30대 초반에 눈치 빠른 놈들이 다 데리고 간다. 그리고 괜찮은 여자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사회적 통념을 무시 못한다니까. 한국의 어떤 사회적 통념이 굉장히 강하죠. 서로 비교질하는 거. 내 여자친구가 괜찮다고 해서, 내 아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괜찮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남자들이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눈치 안 보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건 외국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조신의 출처이고요. 여기 2006년생 20살 베트남 여성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얼굴은 굉장히 미인입니다. 유튜버가 몇 가지 질문합니다. 키 크고 못생긴 남자가 좋냐, 키 작고 잘생긴 남자가 좋냐니까 키 큰 못생긴 남자가 좋대요. 저건 뭐 베트남에서 평균 키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런 사회 문화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42살 대 22살 뭐가 좋냐니까 42살 남자가 더 좋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100명 경험한 남자 대 못쏠 남자 중 뭐가 좋냐니까 못쏠 남자가 좋대요. 왜냐하면 자기도 못쏠이니까. 그리고 왜 국제결혼을 선택했냐고 물어보니, 친척 이모가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데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 자기도 국제결혼하고 싶었답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한국 남자들이 국제결혼 많이 한다니까. 지금 한국에서 국제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케이스가 많아서, 한국 남자를 좋게 봐주는 외국 여성들이 많아서, 그래서 결혼하기 쉽죠. 그리고 20대에 저렇게 예쁜 여자가 나이도 많이 감아주잖아. 못쏠이면 더 좋다잖아. 왜? 자기도 못쏠이니까. 그리고 저거 실제로 많이 보이는 예시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들이 아니고요. 국제결혼 하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 예시란 말입니다. 알아요. 한국 여성들, 특히 저런 나쁜 마인드를 가진 여성들이 왜 저러는지는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결혼 시장 자체가 치킨 게임이니까. 저렇게 많은 남자들이 당연하다던 듯이 해외로 나가버리면 저 여성들이 결혼을 못하니까 영원히 혼자 살아야 되니까 믿고 증오심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만 하면 인생이 나아지나요? 오히려 증오심 때문에 몸에 스트레스만 쌓여서 염증만 생긴다니까. 그리고 남자들이 왜 국제결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 해줘야지. 제가 이유를 쭉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유로 국제결혼을 하면 유리하니까 국제결혼 한다니까. 그렇다면 국제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들을 제거하셔야지. 한국 여성들이 스스로 그걸 개선해야지 한국 남자들이 괜찮은 시스템이 제공된다면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물론 잃어버린 신뢰는 알아서 형성하셔야 되죠. 이 일을 자초한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 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